안대를 처음으로 껴봤거든요. 영화에서만 봤지. 총 딱 이렇게 겨누고 계셔가지고 저는 그때 놀랐어요. 맨 처음에 로 가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0월 목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도에 동해를 이제 배를 타고 왔었는데 오게 된 계기는 억압과 통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유를 찾아서 온 것 같아요. 순순히 자유를 찾아서. 원래 북한에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못 느끼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옥수수밥을 먹어보지 못할 만큼 엄마가 치료를 하시면서 북한에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우술로 해서 치료를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제가 평양체육대학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탁구를 제가 북한에서 했었거든요. 그것도 돈이 없이는 못해요, 북한에서는. 탁구 체험지로 굉장히 비싸요, 북한에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나름 저는 북한에서 행복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었어요. 평양 다니면서 평양 학생들보다도 제가 돈을 더 많이 쓰고 핸드폰도 14살부터 사용하고 다녔어요. 누구에 대한 뭔가 부러움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국의 이제 매체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 되게 충격받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분이 2016년도에 이렇게 연설하는 게 있어요. 근데 북한 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그런 거 보셨어요? 네네. 길은 열려있으니 여러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였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그때 저희 집 식구들이 엄마, 이모, 저 셋이서 이제 봤었는데 너무 가고 싶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 분이 막 연설을 하시는데 이순실 그분, 네, 그분이 막 북한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한국에서 되게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막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감동인 거예요. 북한은 토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되게 제한적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노력한 것만큼 토대? 그런 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이런 것도 안 따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만큼 살 수 있겠네? 이거를 딱 느낀 거죠. 그때부터 저는 나 어떻게 하면 남조선으로 갈 수 있지? 제가 살던 지역은 국경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대학도 다니고 뭐 나름 이렇게 살았는데,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왜 북한 정부에 이렇게 돈을 바치면서 대학을 다녀야 되지? 나 그냥 돈 벌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북한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평양에서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간부들도 그렇고 돈 많은 집 사람들을 되게 많이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집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집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멋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되게 멋있다 할 만큼 방도 여러 개고 살림이 완전 달랐어요. 저희가 살던 그 방식이랑. 그래서 그때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뭐 오렌지 냉장고 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 엄마 방, 자식들 방, 그리고 공동 방, 베란다라고 하죠. 거기에도 이제 굉장히 달라요. 그 아파트 이제 다 봉쇄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해외에 가족이 나간 거예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다 이제 그 문을 다 봉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죠? 하면 그거 다 해외에 나갔다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 짐승 삶이구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도 그냥 가지 않아요. 무조건 자가용 차 아니면 택시를 타고 다녀요, 자식들은. 평양은 그래도 버스가 좀 이제 교통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 뭐 자가용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저는 항상 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은 있었어요. 다만 그 욕망을 부려봤자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가라앉히고 그냥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 배 선조해보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저희 집에는 미천돈이 있다 보니까 엄마한테 제안을 했어요. 엄마, 나 배 사줘. 엄마, 이모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제가 쓰다 보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무게감이 컸었는데 배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간 데는 군부대 쪽이라 그쪽에 이제 막힘이 없이 배를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힘이 좋으니까. 네. 3년 동안 배업을 안 했어요, 북한에서. 네, 목선배로 탈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목선배 한쪽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제가 있던 그 기지만은 승인을 해준 거예요. 선원들을 태우는 데 있어서도 토대를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7천까지. 네, 7천까지 그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행방불명 됐다든지 아니면 단련대를 들어갔다든지 깜방 들어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도 태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직업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선언하고 이게 다 돈이었어요. 더 힘든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안전원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요. 저한테. 보위부, 네. 안전부. 이제 차를 한 대 끌고 와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안전원들이 거의 10명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이런 배 선주를 한다. 그 그렇지. 이유만으로. 그냥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 생활을 안 한다. 타 지역에 와서 한다. 그 장수공들 채용해서 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를 잡으러 왔었는데 그런 일 저런 일 막 굉장히 많이 겪다 보니까 나 그냥 여기서 안 살고 싶어졌어요. 네, 난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는 일단 북한에서 이제 어선을 탔어요. 오징어 배를 탔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오징어 배 타면 돈들 다 많이 벌어서 이제 좀 행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갈 때마다 오징어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계속 안 잡히더라고요. 선장이 이거 오징어가 너무 안 잡히니까 이렇게 기름값이고 우리 준비 다 해서 이렇게 다 왔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게 되면 너무하잖아요. 고생하고 바다에 나왔는데 그래서 러시아 바다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또 북한 환경북도 배들이 거의 다 막 자기 집처럼 막 러시아 바다를 막 넘어가거든요. 오징어 잡이 배들이.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 가보자. 처음에 가서 첫 탕에 갔을 때는 오징어를 좀 잡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음 탕에 한번 나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바다에는 영해에는 오징어가 없었고 정말 배 나가기 자체가 싫었어요. 뭔가 느낌이 몇 번 나갔다는데 시원치도 않고 나가기 싫었는데 선장이 나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다 나가게 됐고 마찬가지로 오징어가 없어가지고 이제 러시아 바다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생겼죠. 3일째 러시아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고 있다가 이제 러시아 해상 뭐 경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안개가 낀 날이에요. 앞에서 자망을 막 이렇게 거두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배꼬동 소리가 군함이거든요. 윙 하고 소리 들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 뭐야 군함인 것 같은데 하고 그러면 설마 저기 멀리 있는가 보다 하고 안개 꼈으니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쵸. kum을 잡아 당기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아저씨가 야 보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보트가 퐁 하고 배에 들어오더니 손 돌려가더라고요. 몽둥이 들고 막. 그 순간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구나. 3명 다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이제 경찰들이 먼저 와가지고 지피스하고 대화기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도끼 막 이런 것들 배에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총 한 5척 사람들이 잡혔는데 한 25명 정도 됐는데 이제 조사받고 거기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3일 만에 다 넘어가고 저희 배 사람들만 결국에는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뭐 결국에는 일단은 배 자체도 러시아 영해에서 잡아놓은 오징어들이 있었고 불법 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영해 그 배 타서 경제수역에다가 이제 GPS 자리를 찍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구치소로 이감돼서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받아서 결국에는 한 2년 1개월 형 받고 그리고 이제 북한 가는 줄 알았죠. 형을 다 무사히 마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예고인 구금센터에 2주 동안 있다가서리 이제 원래 북한에 돌아가게 됐거든요. 사실은 저도 가려고 했어요. 러시아에 있으면서 뭐 깜빵에 뭐 다 TV도 있고 전화기들도 걔네들이 다 사용하고 그래도 차마 이제 한국이라는 그거 자체는 너무 그게 엄청난 거라서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2주 동안이면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나는 왜 못 가지? 아니 하고 좀 받아주면 안 되냐 막 불만도 엄청 있었고 영사관에다 전화해서 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뭐 연락 한 번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너무 적적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이란 걸 접해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쪽에 센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한테서 그 우즈베키스탄 막 이런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한테서 폰을 빌려가지고 USB에다가 한국 드라마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매일 한 13명이 있었어요. 북한 사람이. 거기서 매일매일 시청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코로나가 이제 딱 멈추거나 어느 순간에 국경을 딱 열어버리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서로 감시하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많이 접해봤고 러시아에서 몇 년 동안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상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감시 대상이고 엄청나게 조사를 받아야 되고 뭐 잘못하면 선주 힘이 없으면 뭐 교도소 가서 뭐 몇십 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한국 드라마까지 이제 보게 됐으니까 서로가 그다음에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봐야 되냐 뭐 어찌해야 되냐 보고 싶으면서 주모자가 누구네 어쩌고는 어쩌네 이런 소리가 막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배 선장님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뭔 소리냐 하니까 대한민국 영사관에다가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빼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처음에 거부하다가 그건 무슨 미친 소리 하냐고 갈 거면 당신들이 가던가 막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어차피 돌아가봤자 내가 직접 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유포자고 내가 이제 주모자니까 또 그렇다고 선주도 우리 배 선주도 힘없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봤자 북한 가면 앞날이 없겠구나. 결국에는 이제 나도 인종을 하고 이제 선택해서 영사관에다 전화를 해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만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어차피 북한으로 돌아가봤자 미래도 없고 뭐 깜빵 생활이나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북한에서도 뭐 특히 토대를 보는 곳이라 내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토대가 아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손주도 무식이고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돼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데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제가 3월에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베일이 잘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버리면 나는 그냥 못하는 사람으로 남겠구나,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실패를 많이 하다가 그 과정을 걸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터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를 선두 발 들었어, 너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때 탈북을 시도했어요 제가. 나 이젠 가야 되겠다. 그것도 구실이긴 한데 갈 수 있는 그 루트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이모를 태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 도와주려고 나서주고 막 이렇게 어린 나이에 쉽지 않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유 공간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2023년 되게 웃기긴 한데 자다가 밤에는 이제 잠수공들 준비시켜야 되니까 잠을 못 자거든요. 준비시켜서 다 내보내고 낮에 이제 좀 낮잠을 자는데 그 타이밍에 나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 배가 있는데 왜 탈북을 못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버떡 일어나가지고 저희 이모님이 저를 도와주시러 오셨었어요. 그때 이모 남조선으로 가자. 자는 이모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뭐야? 약간 잠도 안 깨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돌았니? 안 믿으니까 또 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디테일한 준비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배가 있고 지피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 실을 수 있는 뭐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하고 그냥 집에서 물건 팔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몸만 타면 되지. 근데 엄마가 이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 어머님은 안 돼! 못 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뭐가 부족해서 가려고 하냐. 너보다 힘든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목숨을 버리려고 하냐. 그때 제가 되게 엄마가 미웠어요. 솔직히. 근데 탈북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얼굴이 엄마하고 이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북한에서 나름 저만의 행복을 좀 찾아가면서 엄마 이모 덕분에 살았는데 어머님 이모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그러다 갑자기 세상에 또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엄마 나 혼자 남겨두고 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엄마가 최소한 나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나는 살 것 같아.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약간 마음이 동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위험하다. 못 가겠다. 넌 너무 어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단 한마디로 엄마를 꺾었어요. 엄마 안 가지? 알았어.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야. 했더니 엄마가 알겠어. 너가 그 정도의 마음이 준비가 됐다면 엄마가 갈게. 엄마가 안 떠나면 저는 잠자는 약을 이제 먹여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마대에다 넣어서.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네, 그 정도로 저는 엄마랑 무조건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 엄마를 버리고는 올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님을 두고 오는 환경이었지만 저는 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엄마는 무조건 같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설득하셨는데 다행히 엄마가 설득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갈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모님이 신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모가 제가 이제 16일 날 이모 또 출발하면 18일쯤에 도착할 것 같아, 한국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아니 24일 날 도착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건데 모르겠어. 그거는 그냥 24일로 나오고 무사히 도착으로 나와.
아시겠지만 탈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맞아. 하면 절대 출발할 수가 없어요. 못해. 단순해야 돼요, 진짜. 오래 지속되면 자꾸 저도 흔들리기 때문에 빨리 될수록 이미 마음 먹었을 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해상경보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져서 결국엔 저희가 22일 날 출발을 하게 됐어요. 진짜 신기하죠? 저희 이모님이. 네. 그동안 작별 인사를 말없이 많은 사람들과 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내가 되게 옷을 좀 좋아했거든요. 이쁜 옷 이런 걸 남들이 안 입는 옷을 좋아했는데 그런 옷을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나한테 힘이 되어준 언니가 있는데 배 손주거든요. 그 언니한테 막 준다든지 막 이유 없는 막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간다는 얘기도 뭐 할 수가 없고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고 고마운 마음 표현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떠나는 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뒤로 하고 결국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저희 배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남자 선원을 가자 했을 때 오케이 가자 해서 그 한 분을 설득해서 이제 같이 오기로 됐어요. 근데 우리 배는 2명이 필요하거든요. 먹선이다 보니까 물을 퍼야 돼요. 위에서 펌프로 이제 퍼야 되는데 맨 처음에 설득당하신 분이 한 명 더 필요하다. 저 배 선원 중에서 또 한 명 갈 만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조용히 둘이 만나서 나 남자 선으로 갈 건데 같이 갈 거야? 라고 질문했는데 그냥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다다음 날에 바뀐 거예요. 못 가겠다.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옆에 분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려운데? 라고 해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할게. 내가 직접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총 4명이 결국에는 배에 오르게 된 거죠. 저희 배가 목선이긴 하지만 거기에 한 사람이 7명 정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모를 거기다 몰래 숨기고 태우고 문을 걸어버리면 몰라요. 거기가 어창이 또 있는데 그 어창에는 이제 기름을 100kg 실었어요. 살 때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사가지고 100kg를 맞추고 먹을 거 라면, 북한에서 중국 라면이 있거든요. 중국 라면 사과 뭐 사탕 뭐 엄청 많이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 10시 30분경 단속 초소가 없는 부두에 배를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이모를 태울 수 있었고 근데 거기에 단속 초소는 없지만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출발을 하려고 엔진을 막 돌렸는데 엔진 소리가 되게 요란하잖아요. 맞아요. 타타타타타타타타. 근데 대체로 아침 새벽에 배를 나가지 밤에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 가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경비소시던 분이. 그때 이제 약간 나 이제 그냥 출발도 못하고 실패를 해야 되나?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희 부두로 가서 내일 아침 배를 나가야 되니까 저희 부두로 다시 가려고 한다. 여기 배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말을 안 했냐.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좀 넘겼거든요. 다행히 여자라서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웃으면서 하니까 봐주고 그래 알겠다. 근데 내가 타고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자가 타진 않잖아요, 배를. 그렇죠. 왜 손주가 타고 가냐? 저도 타고 싶어서요. 저 배 타면 안 되나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겨서 다행히 거기를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 오는 게 44시간이 걸렸어요. NLL 넘기 한 4시간 전에 저희가 북한 경비정에 추적을 당한 거예요. 되게 어두운 상황이었고 NLL 넘으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추격을 당하면 우리는 그냥 영락 없이 잡혀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는 약을 챙겼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약이 떠올랐어요. 이제 먹어야 되나? 왜냐면 잡혀서 총살당하고 막 고문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죽기는 싫었어요. 그때 나 이제 진짜 죽어야 되나? 빌었어요. 진짜 엄청 제발 한 번만 저 살게 해주세요. 제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다시 한국에서 태어나게라도 해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막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 없이 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파도가 저희를 살렸어요. 파도가 막 이런데 그 파도가 저희를 막 빵빵 쳐주면서 이제 앞으로 막 나가는 게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 큰 배는 이제 맞받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배니까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가는데 밀려서 가는데 큰 배는 막 맞받아서 오니까 그게 시간을 더디게 하고 저희를 이렇게 대한민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느꼈어요. 자유를 찾는 일이 쉽지 않구나. 자유를 향한 길을 선택하는 것조차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어렵구나.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구금센터에서 이제 풀려나와서 모스크바에 한 5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한국에 7월 12일 날에 딱 입국을 했는데 비행기라는 것도 살아생전에 처음 타보고 감정이 막 엄청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인천공항 딱 내렸는데 완전 양복 정장 딱 입은 국정원분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 정도 이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까 규린이 말씀한 것처럼 말투가 되게 상냥해요. 북한 보위부는 그냥 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야 어떻게 된 거야? 맞아요. 막 각자로 그냥 오순 각자로 뒤를 패고 막
짐바라고 해가지고 고무바로 막 뒤를 패고 막 그냥 막 엄청 발을 걷어차고 막 이랬을 텐데 상냥하게 막 그러니까 깍두기 또 인사도 하시고 뭔가 하니까. 예, 인사까지 해주고. 근데 얘들이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바뀌니까 데려가면 또 또 지역패고 막. 그 지역패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 너무 안심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 내렸는데 짐 다 풀고 나서 일단 뭐 작성 좀 하고 옷 그 저희가 입고 간 것들은 다 맡겨놓고 새로 다 주는 거예요. 한 가방을 주더라고요. 오, 이렇게 맞아요. 큰 그거 되게 가방에다가. 충격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 있어요. 네, 그냥 샴푸. 속옷부터 막 샴푸, 막 네. 남자는 막 면도기, 저도 면도기도 처음 사용했거든요. 근데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면도기를 쓰는 게 북한 남자들이 대부분 전기 면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것도 있고 막 벨트부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와, 거기서 되게 충격받았었고 또 옷 짐 다 받고 방 배정 받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봤는데 거기 막 돈가스에 고기도 있고 김치하고 그 된장국이 그리고 밥이 되게 제가 제일 먹고 싶었거든요. 러시아에 있다 보니까 입맛이 안 맞아요. 노린내나 그 되게 대부분 역시 한국 사람은 못 썩이는 것 같아요. 조선 민족은 그때 돈가스하고 김치하고 그때 시래기 고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맛있게 먹었고 예, 근데 조사받는 과정도 조사도 진짜 막 북한이면 엄청 두려움에 떨고 막 무섭게 막 긴장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받아야 될 조사를 물도 이렇게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의자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서로 소통하는 것 같은 네. 이게 조사가 아니라 그냥 소통이에요. 그냥 나의 지나온 과거 살아온 삶을 그냥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그래 나의 있었던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느낌. 그래서 되게 편해요. 지금 피디님이 지금 저희 피디님한테 얘기를 저희 얘기를 네. 듣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았고 네. 이런 가정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충격이었죠. 북한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데 무슨 조사를 받는 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소통을 하는 것 같은 그냥 아픈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뭐 눈물도 막 나올 정도로 있잖아요. 막 그 또 같이 있던 또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또 탁구도 치게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운동 막, 많이 하죠. 네. 거기서 컴퓨터도 학습도 네, 시켜주고 막 맞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즐거웠어요. 컴퓨터 학습이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떠날 때 눈물 나지 않나요? 진짜 그때 좀 다 그래요. 울어요. 맞아. 네. 네. 한원을 갈 때. 정이 있어서. 쌓여가지고 3개월 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거의 하염없이 울어요, 진짜. 네. 먹먹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헤어져야 되는구나 친해지고 했는데 근데 또 거기도 갈 때까지도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네, 마지막까지. 또 남자들은 또 양복 아래 정장 전부 다 해서 구두까지 딱 해서 있잖아요. 네, 여자들도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백화점에서 사다가 거의 예, 백화점 옷을 딱 싸구려 정렬해 아니에요. 놓고 예, 싼 거 아니고 비싼 거. 네, 다 비싼 거예요. 선택해서 골라서 입고 이제 맞아. 신발도 슈즈도 이제 사이즈까지 예, 딱딱 딱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진짜 옷 해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비싼 걸 어떻게 저 양복이 50만 원 그렇게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즐거웠어요 거기 있는 시간들. 외국인 구금센터에서도 난민 신청을 하고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었는데 국정원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잠시나마 나를 돌이켜보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그냥 현실감이 없었어요. 속초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오주민분이 딱 배를 오시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배는 이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멀리서부터 봤는데 그냥 뭐 땅땅 누르더니 찡 하고 오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저희 안 그래도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발견은 그분이 더 늦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더 빨리 오신 거죠. 딱 오셔가지고 북한에서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때 그분께서 이제 저희한테 물도 건네주시고 샘물도 건네주시고 물 드실래요? 했을 때 네 주세요. 한국 물이 다를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 물 맛이 다를 줄 알고 네 주세요 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이 대박이었어요. 되게 감동이었죠. 참 잘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처음으로 만나신 분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뭐 경찰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일반 국민분이잖아요. 근데 오해 없이 저를 이렇게 참 잘 오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그때 그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말없이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지? 막 이런 난감한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발견을 처음에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주민분이 맨 처음에 저희를 발견을 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북한어로 말하면 직승기라고 하죠. 헬기가 막 뜨더니
그 안에서 헬기를 얼마나 낮게 떴는지 우리를 막 촬영하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저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막 이러는 막 그러고 그랬던 이유가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저희는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었고, 그리고 얼굴이 엉망인데 그걸 찍으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경찰분들이 딱 오시는데 대박이었어요. 저는 남남북녀라고 해서 약간 다는 믿진 않았지만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딱 오시는데 저렇게 멋있었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피부도 되게 뽀송뽀송 애기 피부인 거예요. 되게 설렜었죠. 그 설렘이 이제 얼마 못 가고 저희는 안대를 끼고 4명이 거의 체포되다시피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안대를 처음으로 껴봤거든요. 영화에서만 봤지. 안대를 딱 끼는데 총 딱 이렇게 겨누고 계셔가지고 아, 나 이거 진짜 북한에서 듣던 대로 뭐 고문당하고 이런 건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병원을 가서 피 검사를 하시는데 와,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놀랐어요. 피를 어마어마하게 뽑는 거예요. 제 피가 색이 그렇게 새까만 건 처음 봤어요, 그때. 네, 이만큼 뽑는데 그냥 딱 일어났는데 빈혈이 오더라고요. 북한은 그렇게 뽑지 않았으니까 모르다 보니까 야, 맞네. 북한에서 이제 한국은 피를 뽑아서 판다고 하더니 그게 맞았네. 나 잘못 봤다.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었는데 딱 갔는데 이제 국정원인 거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북한은 야 막 이러면서 뭐 조사 쓰라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되게 환영합니다 하면서 되게 친절한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그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다정한 조사잖아요. 그냥 다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 굳이 거짓말 할 이유도 없었지만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라고 하더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충격인 게 저는 분명히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딱 봤는데 그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진짜 저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 날 때, 화재 날 때 네, 그건데 저한테는 카메라처럼 보인 거예요. 그것도 되게 오해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늘 사람들이 이제 감시받고 하다 보니까 늘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근데 그 의심하던 눈빛이 국정원에서 사라졌어요. 이 채널을 만약에 보신다면 국정원에서 저를 조사하셨던 담당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제가 대학 입학하면 꼭 보러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듣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 보러 꼭 와주세요. 이 채널 보시면. 진짜예요. 저 진짜 보고 싶어요. 엄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되게 깐깐히 하시면서도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되게 감사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